주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기억이 있었다. 16, 중학교 3학년의 여름이었다. 시골 큰집 계곡에서 사촌들과 물놀이를 하다 돌아온 그날 오후, 젖은 수건을 툭 던져두고 이불 속에 몸을 파묻자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매미들이 울어댔고 방 안은 숨이 막힐 만큼 고요했다. 그때 삐걱 닫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으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마치 잠든 고양이라도 대하듯 조심스럽게 곁에 앉았다. 주인은 차마 눈을 뜨지 못했다. 누구지? 다들 밭에 나가 있는데 왜 이 방에 들어온 거지? 눈을 떠야 할까? 그냥 자는 척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며 주희의 심장은 점점 미친 듯 뛰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온몸에 털이 서는 것 같았다. 잠시의 정적 끝에 귓가로 낮고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네가 좋아. 그건 1살 많은 사촌 오빠 경수였다. 그 한마디는 매미 울음보다 더 크게 주희의 귀와 가슴에 파고들었다.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혹시 문틈에 누가 서 있었던 건 아닐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주희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경수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얼굴을 마주할 때면 어쩐지 평범하게 웃는 게 힘들었다. 가족들 앞에서 괜히 말을 줄이고 사진 찍을 땐 본능처럼 멀찍이 떨어져 섰다. 사촌이라는 이름 하나가 언제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잠깐 영상 보시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학, 직장, 서울살이까지 주희는 큰 집에 내려가지 못한 해가 더 많아졌다. 기억은 흐릿해지는 듯 했지만 어느 날 불쑥 도착하는 짧은 안부 문자 한 줄에도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다. 꺼졌다고 믿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 이유 모를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심장을 달궜다. 그리고 이제 사촌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이는 남매계 모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옷장을 열어 옷을 고르는 주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 전 그날의 숨결과 눈빛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잊었다고 믿었던 말, 잊은 척하며 눌러왔던 감정. 그 불씨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타오를지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펜션에는 벌써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오랜만에 모인 사촌들은 삼삼오오 모여 고기를 굽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떠들썩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누군가 소리쳤다. 이제 주희 왔네. 아이고, 늦었구나. 이리 와, 여기 자리 비워놨다. 여럿이 반갑게 맞아주자 주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늦게 도착한 게 더 민망해져서 대충 자리를 잡으려던 순간 맞은편에서 시선이 스쳤다. 경수였다. 눈이 마주친 순간 주희는 식탁에 내려놓으려던 젓가락을 살짝 떨어뜨릴 뻔했다. 손끝에 힘이 풀리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경수는 사촌 누나들과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저 평범하게 고기를 뒤집고 술잔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대화 중 그가 잠깐 고개를 돌려 주희 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찰나의 눈빛만으로도
주인은 심장이 다시 요동치는 걸 느꼈다. 야, 고기 좀 받아라. 다른 사촌이 접시를 건네며 소리치자 주위에서 웃음이 번지고 분위기는 금세 산만해졌다. 주위도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 한가운데서도 방금 마주친 시선의 잔상이 뚜렷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그날의 속삭임이 다시 귓가를 스치는 듯했다. 네가 좋아. 주인은 순간 숨을 삼켰다. 아무도 모르게 단지 자신만이 기억하는 그 한마디가 다시 살아나 가슴을 두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이 다시 깨어나려는 듯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펜션 안은 여전히 웃음소리와 잔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오랜만에 모인 사촌들은 서로의 근황을 묻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달궜다.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을 즈음 누군가 아쉬운 목소리로 외쳤다. 야, 술이랑 음료수가 다 떨어져 간다.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선이 막내 격인 경수에게 향했다. 그는 익숙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내가 갔다 올게. 그 순간 경수의 시선이 주희에게 머물렀다. 주희야, 같이 갈래? 바람도 쐴 겸. 뜻밖의 제안에 주희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사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등을 떠밀었다. 그래, 둘이 갔다 와라. 얼른 다녀와. 사촌들의 웃음 속에서 괜히 얼굴이 붉어졌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주인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경수와 함께 펜션을 나섰다. 차 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이 뚝 끊겼다. 좁은 공간, 두 사람만의 호흡. 경수는 시동을 걸며 가볍게 라디오를 켰다. 흘러나온 건 옛 발라드였다. 말하지 못한 사랑, 가슴에 묻어둔 이름. 주인은 순간 몸이 굳었다.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노랫말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노래가? 말없이 이어지는 가사 속에서 그날의 속삭임이 다시 귓가에 겹쳐 울렸다. 주인은 두 손을 꼭 쥐었다. 단순히 장을 보러 가는 길일 뿐인데 왜 이렇게 숨이 가빠오는 걸까? 차가 큰 길에 접어들자 경수가 잠시 그녀를 힐끔 보았다. 그리고 핸들을 잡은 손을 움켜쥔 채 낮게 속삭였다. 주희야,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주희의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마트의 밝은 간판 불빛이 차창 밖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장을 마치고 차에 올랐다. 트렁크엔 음료수, 간식거리 그리고 술이 한가득 실려 있었다. 차가 산길을 타고 올라가자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았다. 차 안은 한동안 고요했다. 주인은 창밖에 스치는 가로등 불빛만 멍하니 바라봤다. 옆자리에서 경수가 손가락으로 대시보드를 두드리며 흥얼거렸다. 그 소리가 곧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랫말과 겹쳐졌다. 말 못한 진심, 끝내 전하지 못한 이름. 주희의 목이 순간적으로 메었다. 그 가사가 너무도 직접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것만 같았다. 경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주희야. 솔직히 명절 때마다 널 보면서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마음. 너무 힘들었어. 사촌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지만 내 눈길은 늘 너를 따라갔어. 주인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한없이 진지했다. 그 눈 속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무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주희의 손등에 얹혔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 주희의 심장이 미친 듯 요동쳤다.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돼.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을 빼낼 힘은 없었다. 경수가 차를 갓길에 멈춰 세웠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흘러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히 비췄다.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경수가 조심스럽게 주희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의 손가락이 서서히 얽히자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번져왔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주희는 본능처럼 눈을 감았다. 입술이 스치던 순간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처음은 망설임 섞인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이내 깊어지며 두 심장은 거세게 부딪혔다. 숨결이 얽히고 온몸에 힘이 풀려나가듯 주희는 그에게 기대어 버렸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채 마주본 두 눈 속에는 오랫동안 갈망해온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입술이 다시 겹쳐졌다. 서로를 집어 삼킬 듯 깊고 격렬했다. 달빛은 마치 두 사람만의 무대를 비추듯 빛났다. 주희의 블라우스가 풀어졌고 경수의 한 손이 어느새 주희의 아래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벨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경수의 핸드폰 화면에 사촌형이라는 이름이 번쩍였다. 야, 왜 이렇게 늦어? 다 기다리고 있어.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은 경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금방 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의 시선은 주희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차 안 공기는 여전히 숨막히게 뜨거웠다. 그는 잠시 핸들을 잡은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옆자리 주희 역시 시선을 내리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방금 전의 뜨거움이 아직도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동시에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목을 죄었다. 가자. 경수가 짧게 말했다. 차가 다시 펜션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펜션 불빛이 보이자 주희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멈춘 듯 했는데 이제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다시 사촌들이 있는 그 속으로 섞여 들어가야 했다. 차에서 내리자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문 앞까지 흘러나왔다. 문을 열자마자 사촌들의 목소리가 두 사람을 덮쳤다. 야, 뭐하다 이제 왔냐? 목 빠지는 줄 알았다. 경수가 멋쩍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오는 길에 좀 막혔어. 사촌 형이 받아들며 투덜댔다.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그때 다른 사촌 누나가 주희의 얼굴을 보고 놀리듯 말했다. 어머, 주희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벌써 취했냐? 주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장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넘겼다. 아까 차에서 목이 말라서 맥주 한 캔 마셨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왔나 봐요. 그럴듯한 변명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더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소란스러운 대화 너머로 주희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경수를 향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방금 전 차 안에서 느낀 체온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주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단 몇 초 스친 눈빛만으로도 꾹 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펜션은 웃음과 얘기 소리로 떠들썩했다. 파니 고기는 사라질 줄 모르고 술잔은 끊임없이 오갔다. 술이 돌자 사촌들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주희도 함께 잔을 들었다. 얼굴은 점점 화끈 달아올랐다. 술기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맞은편에서 느껴지는 시선 경수였다. 그는 겉으로는 사촌 형들의 농담에 웃고 있었지만 그 틈틈이 시선이 건너와 주희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잔이 몇 번 더 돌고 나자 사촌 한 명이 외쳤다. 자, 이제 다들 아래층 노래방 갑시다. 사람들은 우르르 일어나 노래방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술잔과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펜션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난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주인은 애써 태연하게 말하며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닫고 침대에 몸을 눕히자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심장이 요동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 너머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옆으로 누워있던 주희의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감싸 안겨왔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있었다. 주희야. 낮게 잠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몽롱한 정신 탓에 꿈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다시 정신이 든 것은 누군가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만지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경수가 주희의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다. 그의 손이 볼륨 위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순간 주희는 자신의 복숭아의 위에 크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아 있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지? 아니, 알고 있었다. 경수일 것이다. 그 딱딱한 것이 옷 위에서 천천히 끄덕거리는 감각에 주희는 저도 모르게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눈을 뜰까 아니면 그대로 자는 척해야 할까? 경수가 다시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주희야. 주희는 여전히 자는 척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경수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주희는 몸을 돌리지 못한 채 온몸으로 그 떨림을 받아내야 했다. 경수의 손이 스르르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마치 동굴 속에 숨겨진 꽃잎을 부드럽게 놀리듯 조심스럽게 탐구하기 시작했다. 주희는 몸의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고 달아오른 게 들켜버린 것 같아 몸을 움츠렸다. 경수는 그런 주희를 천천히 돌려 똑바로 눕혔다. 그리고 이불 아래로 점점 더 아래로 사라졌다. 순간 주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느다란 탄성을 내뱉었다. 주희는 심장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요동쳤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이 소리쳤지만 몸은 배신하듯 그의 손길을 더 원하고 있었다. 아, 오빠, 안 돼.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주희야. 경수가 조심스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숨결이 얽히는 순간 주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마음이 벽을 무너뜨리듯 가슴 깊은 곳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경수는 때론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때론 온몸을 녹여버릴 듯한 열기로 그녀를 탐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꽃잎을 탐구했고 주희는 몇 번이고 자지러질 것만 같았다. 한참 후 경수가 땀에 젖은 주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희야, 너무 사랑해. 어린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후 경수의 몸이 크게 한번 떨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거대한 불꽃이 터지려는 찰나였다. 쾅! 요란하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경수야, 너 여기 있냐? 노래를 부르며 들어온 사촌 형이었다. 그는 방마다 노크를 하며 경수를 찾고 있었다. 경수는 순식간에 빠져나와 주희를 이불로 목 끝까지 덮어주고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주희는 숨을 멈추고 자는 척했다. 사촌 형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자는 주희를 보고 혀를 찼다. 미안. 자고 있었네. 황급히 방문을 닫은 그는 잠시 조용하더니 곧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멀어져가는 발걸음과 함께 흥얼대던 노랫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제야 주희는 멈췄던 숨을 터뜨렸다. 하지만 고요해진 방 안에서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울리는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들켰을까? 단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잠식했다.
방금 자신이 내뱉은 목소리, 흐트러진 공기, 혹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을까? 아찔한 공포 뒤로 선을 넘었다는 무거운 현실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잠시 후 침대 밑에서 나온 경수가 그대로 누워있는 주희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그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모두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지난밤의 폭풍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뚫고 들어왔다. 주인은 몸이 무거웠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밤의 격렬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뜨니 주변은 분주했다. 사촌들이 아침상을 차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경수는 이미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주인은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려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때 경수가 다가왔다. 잘 잤어? 어제 술 많이 마신 것 같더니 괜찮아? 지극히 평범한 안부였지만 주희의 귓가에는 어젯밤의 뜨거운 고백처럼 들렸다. 그의 다정함이 어젯밤의 열기만큼이나 심장을 뛰게 했다. 주희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응, 괜찮아. 커피 내렸는데 한 잔 줄까? 경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주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앉아 막 숟가락을 든 주희의 귀에 다른 사촌의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경수야, 어젯밤 어디 갔었노? 내가 네 찾으러 위에 올라갔는데 방에 없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에서 자고 있대? 순간 주희는 숨을 멈췄다. 손에 쥔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경수는 태연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술 좀 깰 겸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있었어. 그러다 들어와서 바로 잠들었나 봐. 사촌은 대수롭지 않게 아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경수의 시선이 아주 잠깐 주희에게 닿았다가 떨어졌다. 그 짧은 눈빛은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주희는 그제야 멈췄던 숨을 작게 내쉴 수 있었다. 시끄러운 식탁 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젯밤의 공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펜션을 떠날 시간. 왁자지껄한 배웅 속에서 주희를 태워주기로 했던 사촌 언니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 문제로 어디를 들러야 한다는 말에 언니가 곤란한 표정을 짓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경수가 나섰다. 그럼 주희는 내 차 타고 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주희는 얼떨떨한 채 경수의 차에 올랐다. 차가 펜션을 벗어나 도로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경수는 말없이 운전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이내 한 손을 뻗어 조수석에 놓인 주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주희가 놀라 움찔하자 경수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얽어왔다. 단단하고 따뜻한 감각이었다. 주희는 더 이상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가 어젯밤부터 이어진 모든 불안과 혼란을 잠재워주는 것 같았다. 얼근 손의 온기만이 유일한 대화인 듯 한참을 말없이 달렸다. 얼마쯤 달렸을까? 경수가 휴게소 표지판을 보며 말했다. 우리 잠깐 커피라도 마실까? 할 얘기도 있고. 휴게소 카페 창가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경수가 따뜻한 커피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주희야, 난 남매계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 사촌들이랑 어울린다는 게 반가워서가 아니라 너를 본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설렜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10년 넘게 눌러온 무게가 묻어 있었다. 명절마다 널 마주하면서도
난 늘 거짓말을 했어.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장난처럼만 대했지만 속으로는 단 하루도 내가 그냥 사촌으로 보인 적이 없었다. 주인은 순간 숨이 막혔다. 손에 든 커피 향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슴이 요동쳤다. 사실 그녀도 그랬다. 명절이면 더 신경 쓰여 옷을 고르고 괜히 말을 아끼며 속마음을 감춰야 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들킬까 두려워 끝내 내색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오빠, 낮게 부른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이미 드러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경수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어떤 오해를 사더라도, 어떤 벽에 부딪히더라도 내가 다 감당할 거야. 주인은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오래 묻어둔 감정이 눈빛으로 터져나왔다. 그 순간 경수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이번엔 주희도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맞잡으며 마음속에서 오래 묵힌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도 그랬어. 오빠만 보면 늘 숨기느라 힘들었어. 다시 서울로 향하는 차 안. 포개진 손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그 어떤 말보다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때 주희의 가방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주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확인한 서로의 마음 위로 냉정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했고 경수는 그녀의 집 앞까지 차를 몰았다. 익숙한 골목길에 차가 멈추자 두 사람 사이에는 아쉬운 침묵이 흘렀다. 주희가 안전벨트를 풀려던 순간 경수가 먼저 몸을 돌려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놀랄 틈도 없이 그의 입술이 부드럽게 포개졌다. 짧지만 깊은 키스에는 차마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입술이 떨어진 뒤 경수는 주희의 눈을 보며 낮게 속삭였다. 주희야, 사랑해. 그 한마디에 주희는 벅차오르는 행복감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얼굴을 더 깊이 묻었다. 어떤 말로도 이 순간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주희는 방 침대에 누워 경수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입술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경수 오빠라는 이름이 심장을 뛰게 했다. 잘 들어갔어? 응. 근데 벌써 보고 싶어. 그 짧은 메시지. 그 짧은 메시지는 펜션에서의 모든 순간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신호였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위태로운 비밀을 공유하며 둘만의 시간을 쌓아갔다. 주말이면 세상의 시선을 피해 서울을 벗어났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곳에서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걸으며 그동안 숨겨야만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펜션에서 터져나온 늦은 사랑은 주말마다의 만남을 통해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불안도 함께 짙어졌다. 경수와 손을 잡고 걷던 주인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낮게 물었다. 오빠,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걸까? 그 말에 경수도 발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주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두렵지. 근데 내가 옆에 있으면 그거면 돼. 다른 건 내가 감당할게. 주희는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단한 눈빛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랑이 위태롭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위험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벽을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추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